끄덕끄덕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쳐다보시면은 여러분 이 남자한테 칭찬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여자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다른 놈한테 아웃소싱해. 여러분 내가 책임집시다. 칭찬하면 됩니다. 그럼 남자 칭찬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요. 남자는 뭘 좋아하느냐? 힘을 좋아해. 힘. 남자는 힘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자한테는 힘을 칭찬해 줘야 돼. 힘이요. 힘을 꼭 말을 해야 되나요? 힘. 어떤 힘이라고 말해줘야 돼? 아무튼 힘. 아무리 허벅지가 말랐어도 아무리 허벅지를 잡고 물렁물렁 해도 한번 만져보고 와 아직도 근육이 단단하네? 이 얘기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그 다음날 근육 운동해요. 운동해라 하면은 안 해. 그런데 한 번 딱 만져보고 그것도 한두 번으로 안 되면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오, 당신 허벅지 아직도 단단하구나. 와, 당신 대단하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놀라운 생각이 들어. 너 나를 뭘로 봐? 나 이런 놈이야, 이런 놈! 남자가 나 이런 놈이야! 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남자는 힘입니다. 반대로 남자는 여자한테 아까 말했잖아요. 충고 안 해야 됩니다. 설명 안 해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설명하다가 당한 놈입니다. 오죽 설명할 게 많겠습니까? 내가 30년 이상을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공부했는데 이걸 강의만 가서 풀겠습니까? 집에서도 풀지. 나 그러다 죽을 뻔한 적 한두 번 아닙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맨스플레인이란 말이에요. 맨스플레인. 맨 플러스 익스플레인. 설명하는 남자. 이게 남자를 망친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기분이 나빠. 다 설명하려고 들어. 내 말 들어볼래? 내 말 들어볼래? 이거 이런 거야. 트럼프 문제도 요즘은 또 이제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뭐 이란하고 미국 문제까지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들어. 국제정세 전문가야? 유튜브 보고 와서 이걸 아내한테 설명하려는 남자가 가끔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여자한테는 충고하고 설명하지 말고 딱 하나 필요해. 찬사. 여러분 사모님한테 찬사의 말을 보낸 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답을 못 하실 정도입니까?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도 듣고 싶어. 찬사. 여자는 찬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요. 그냥 칭찬을 넘어서는 찬사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와, 당신 오늘 화사하네. 왜 이렇게 이뻐? 너무 섹시해. 내가 그러지 혼자 나가면 위험해. 다른 놈들 보면 그럴 때 여자가 말합니다. 다 늙었는데 누가 그러겠냐고. 그럴 때 남자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놀랍게도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 알아? 네가 남자 돼봤어? 남자는 너 같은 여자를 좋아해. 여러분 연습하면 됩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에서 강조합니다. 연습이다. 말이 씨가 됩니다. 자꾸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자한테 당신 섹시해, 당신 이뻐 그러면 이쁠 짓 합니다. 남자한테 당신 힘이 좋아, 대단해 그러면 여러분 힘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망쳐버리니까 힘도 없다고. 허벅지 만져보니까 다 이거 물렁물렁 해가지고 이거 쓸 데가 어디 있겠냐 이거. 여자 보고도 놀랍게도 이뻐지기 위해서 뭐 애써 화장을 했는데 나 이뻐 물어볼 때까지 대답 안 하는 놈. 더 놀라운 놈은 나 이뻐 물어보니까 무섭다 씨. 여러분 아니 저도 제 아내가 무서울 때 많아요. 특히 화장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폴 에크먼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고. 여러분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꼭 그래야 되냐고. 가끔 보면은 남자가 남자답게 말을 해야지. 이런 놈 남자답게 죽어버립니다. 죽을 짓거리입니다.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게 사회성이에요. 이게 EQ 능력이에요. 이모셔널 퍼센트가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사모님한테, 여러분 남편한테 내가 책임집시다. 특히 남자 선생님들은 사모님한테 이쁘다는 얘기를 다른 놈한테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예. 자, 그럼 이제 메시지 플러스 관계에서 법륜 스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설명을 쭉 하는데 법륜 스님이 그랬대요. 저는 제 아내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는, 제 아내는 여자인데 여자는 말을 그대로 옮겨요? 아니면 이자 있어요? 그 이자가 법정 이자예요? 사채 이자예요? 그러니까 몇 번 돌다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해는 마시고, 또 저는 법륜 스님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륜 스님이 증문즉세를 딱 하는데 한 여자분이, 여러분 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손을 딱 들고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 문제가 뭐냐, 저는 결혼해서부터 시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시동생들을 키웠습니다. 모두 다 키워보냈는데 막내 시동생 하나가 결혼도 안 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도 안 가고 지금도 집에 남아있는데 너무 같이 살기 힘듭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 사고를 해서 500만 원을 또 물어줬는데 이제 제 남편도 싫어합니다.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러자 법륜 스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웃으면서 무슨 뜻입니까? 그 간단한 걸 물어보냐 이 말입니다. 웃으면서, 그러면 오늘부터 그 시동생을 시동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이라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알았다고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대응해야 되는데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왜 반응을 했느냐면요, 제가 결혼할 때 장남이었고 제 아내는 막내였어요. 동생이 없어. 저는 장남이었는데 그때 동생이 남자만 4명이에요. 3명. 남자만 3명. 특히 이제 막내 동생은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은 막내라 남동생이 없지 않냐. 그래서 내 동생을 당신 동생이라 생각해 주면 안 될까? 그리고 우리 이혼할 뻔했어요. 물론 말이라는 게 한마 잘못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게 왜 안 되냐? 이 커지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내 남동생을 네 동생이라 생각해라. 그래도 안 됐다는 바로 그 여자가 시동생을 아들이라 생각해라. 거기에 끄덕끄덕하고 왔다는 것이, 감동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말을 하고 얻어 터진 놈이 많아. 나는 그날 하고 말았습니다. 과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빨리 끝나야 될 강의가 3시간 넘게 지속됐고 그 다음날 2차 강의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아내의 교육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받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모님이 무슨 얘기하면 그랬구나, 법륜 스님 이랬다더라, 그렇구나, 이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습니다. 이걸 따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법륜 스님은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법륜 스님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존경하는 스승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메시지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배움의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는 말도 배움의 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법륜 스님이 미웠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말이냐? 너도 한번 해봐라. 막 이러지?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잘 웃는 사람. 맞습니까? 집에 여러분 남편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모님이 집에서 만났어. 남편이 웃고 들어와야 됩니까? 인상 팍 쓰고 들어와야 됩니까? 웃고 들어와야 돼. 물론 어떤 여자는 웃고 들어와도 시비를 거는 여자가 있어요. 웃고 들으면 너 왜 웃어? 너 뭐 이랬지? 너 어떤 놈 만났어? 여러분, 시비를 걸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제 많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나도 살 만큼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직 모르니까, MZ 며느리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예, 어머님 아주 잘 사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바라는 대답은 뭐예요? 나 살 만큼 살았다. 이 말은
나 이제 죽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며느리가 해야 될 대답은 아주 간단해. 어머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제 어머니 한참이라고. 요즘 세상 어머니 결혼해도 된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잘 살았다고. 그러니까 가려면 가라고. 아니 며느리가 그랬던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을 받아들일 때 의미를 왜곡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요. 비판적 사고를 하라니까 비판적 말을 해버려요. AI 시대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소통 능력. 예를 들어서 창의력, 비판적 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 대신 비판적 말을 해버려요. 비판적 사고는 할 수 있어요. 비판적 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인문학적으로 복잡하니까 내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멈춰도 되나요? 이렇게 쳐다보면 설명하고 맙니다. 비판적인 사고는 정말 중요해.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비판적인 말을. 특히 가족끼리 비판적인 말을 해가지고 고쳐지겠습니까? 내가 내 아내한테, 내가 내 남편한테 비판적인 말을 한다든지 판단의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치라고. 너를 고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강한 책임의식. 남자가 여자를 고친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답니다. 아내가 남편을 고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고치고 아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남편한테 칭찬해주고 아내한테 칭찬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가정교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혹시 가능하다면 애교. 되나요? 예,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나이 100살 넘으신 분도 애교를 부린대요.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부부 특징이요, 애교.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같이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때로는 나이 든 내 아내가 진짜 섹시한 여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죽어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 생각이란 뭐냐? 생각이 뭘까요? 칸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은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 정보 자체가 내 생각, 내가 그걸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마음의 형식,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형식으로 재창조한다. 요건 내가 재창조한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바꿔도 자극을 바꿔도 생각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 재창조하니까. 이걸 현대에 와서 소위 신경뇌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필터로 걸러요, 내가. 그리고 내가 가진 개념으로 내가 가진 개념으로 각색한다. 내 생각은 각색된 거예요. 내 생각은 재창조된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놀랍게도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특별한 신념, 고정관념, 여러분 고집, 아주 쉽게 말해서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한 거다.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면 놀랍게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80인데 뭐 재혼을 하냐. 이렇게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 80부터다. 그러면 재혼하는 거지. 가능성이 생기지. 아니 제가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했는데 왜 대답을.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돌아가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경영사상가 피터 드러커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60에서 95세까지였다. 지금 여러분 106세 김영석 교수님, 만 106세 김영석 교수님은 최고 좋았던 시절 어디로 돌아가고 싶냐 하니까 60에서 75세다. 여러분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안 바꿔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바꿔져요. 여러분 나이 든 남편을 바꾼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농담입니다. 네, 진짜 농담이고요.